저희 데이터 프레임 잠깐 좀 볼게요. 우리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프라빈스 컬럼의 값이 서울특별시인 것만 선택을 해서 서울 DF라고 하는 부분 집합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DF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파트와 똑같이 생겼는데 행위 개수가 좀 줄어들었겠죠. 서울특별시만 선택이 된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룹 바이를 했었고요. 그룹 바이 또는 피벗 테이블. 그룹 바이 또는 피벗 테이블로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신데, 거래 금액들에 대해서 널이 아닌 거래 금액의 개수, 그러니까 거래 금액의 개수가 있으면 그거는 그 계약 건수가 되겠죠. 계약 건수가 될 거고, 거래 금액의 평균, 거래 금액의 최소값, 거래 금액의 최대값을 계산해서 그 계산하도록 그런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인덱스는 구별로, 서울시의 구별로 인덱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줄 수가 있고요. 강남구부터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중랑구까지 계약 건수, 최대값, 평균, 그리고 최소값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어, 이거 컬럼 이름들을 확인해 본 이유는 그 컬럼이 두 단계 레벨로 컬럼 이름이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면 1단계로 레벨 한 개로 컬럼 이름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값들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는데, 값들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실 때에는 바이에다가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값들로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하겠다라고 하는 메서드고요.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false라고 했기 때문에 오름차순의 반대가 되겠죠.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바이 카운티 솔트 밸류스 카운트 내림차순 이렇게 하면 계약 건수가 많은 것들 순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보여지게 됩니다. 시각화를 해보자라고 점심시간 직전에 드렸었고요. 7개만 선택을 할 거죠. 그래서 서울 탑 7이라고만 할게요. 간단하게 변수 이름을.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 바이 카운티, 서울 바이 카운티. 요 변수 이름이 뭐였었냐면 요거였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서울 바이 카운티. 서울 바이 카운티는 피벗 테이블을 의미를 합니다. 피벗 테이블. 구별로, 구별로, 어, 거래 금액의 개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을 계산한 이게 서울 바이 카운티고요. 이 서울 바이 카운티를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sort, values, 그리고 거래 금액이죠. 거래 아 죄송합니다. 거래 금액이 아니라 여기서는 카운트죠. 카운트. 여기 컬럼 이름이 카운트죠. 카운트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하면 되겠죠. 내림차순이니까 어센딩을 false로 하시면 되고요. 7개만 선택할 거니까 헤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n은 7개다. 이렇게 하시면 위쪽에서 여기 노원구부터 노원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성북구까지인가요? 7개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출력을 먼저 해볼게요. 서울 탑 7이라는 거를 출력을 먼저 해보시면 네, 이렇게 7개만 딱 선택이 되죠. 이거를 그 시각화하기에 가장 적당한 거는 막대 그래프가 가장 적당할 겁니다. 카운트를 Y축이나 X축으로 갖다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컬럼 이름 카운티라고 하는 거를 그 반대 축에다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있으니까 SNS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탑 7, 요것만 이용하시면 돼요. 서울 탑 7만 이용하시면 되고 X축을
X축을 카운트, 개수로 할게요, 개수. 그 다음에 Y축을 카운티, 구죠, 구. 이렇게 해서 plt.show.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막대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노원구가 거의 거래 건수가 300건 정도가 되고요. 동대문구, 양천구, 그다음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성북구까지는 거래 건수가 거의 250건 정도. 네, 이렇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되셨죠? 되셨죠? 음. 그다음에 하위 7개 지역을 출력하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하위 7개 지역은 똑같은 코드에서 헤드 대신에 테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센딩을 추루로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오른차순 정렬에서 위에서 7개를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7개를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뭐, 둘 다 똑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네, 한번 해보면은요. 서울에서, 서울. 이번엔 아래쪽이기 때문에 바텀 세븐이라고 할게요. 서울 바이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에서 sort values를 하시면 돼요. sort values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순서는 개수, 개수로 하시면 되고, 똑같이 내림차순 해볼까요? 똑같이 내림차순 하실 때는 ascending false. 이렇게 했을 때는 위에서 7개가 아니라 끝에서 7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죠. 그래서 서울, 그다음에 바텀, 세븐이라고 하는 걸 출력해 보시면, 네. 보시면 내림차순 정렬되어져 있고요. 네, 가장 거래 건수가 적었던 구는 서초구, 12건밖에 없어요. 4월 한 달 동안. 용산구가 18건, 종로구가 34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까지 나오죠.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실 때는 마찬가지로 C번 모듈에서 막대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바텀 세븐, 바텀 세븐, X축을 카운트로 넣을게요. X축을 카운트, 그 다음에 Y축을 구 이름 이렇게 하셔가지고 pl.show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하위 7개 지역입니다. 하위 7개 지역. 그래서 가장 거래 건수가 적었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2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20건이 조금 안 되죠. 한 18건 정도 되고, 성파구는 70건이 넘네요. 그죠? 네, 요렇게 하위 7개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을까요? 자, 비슷한 거 해볼까요? 비슷한 거 해보시면, 서울에서, 음,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 금액 평균으로 해서 거래 금액 평균 상위 7개 지역. 이거를 시각화해 보시고요. 요거 되신 분들은 그 밑에서는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거래 금액 평균 하위 7개 지역을 역시 시각화 한번 해보세요. 거의 바퀴 컬럼 이름 선택하는 것만 해주시면 되겠죠. 솔트하고, 솔트할 때 무엇으로 솔트할 거냐 선택해 주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죠. 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래 건수와는 구의 순서들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죠? 음. 거래 건수에서는 노원구나 동대문구와 같은 구들이 어, 계약 건수가 많았는데 거래 금액 평균은 아파트 지역이 비싼 구가 있고 또 아파트 지역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 금액 평균으로 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장 평균, 거래 금액 평균이 가장 높았던 구는 어디든가요? 찾아보시면. 강남구? 네, 강남구. 두 번째는 서초구. 세 번째는 용산구.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우리는 그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만 하시면 되고요. 서울 중에서도요. 서울 바이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요걸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를 서울에서 구별로 최대값, 평균, 최소값을 찾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이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솔트를 하시면 돼요. 인덱스로 솔트할 게 아니라 값으로 솔트를 할 거죠. 그럼 솔트 values. 근데 어떤 값으로 솔트 정렬을 할 거냐를 써주셔야 되죠. count 아까는 바로 직전까지는 개수로 정렬을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평균으로 정렬을 하겠다고 해야 되죠. 그럼 여기 by에다가 컬럼 이름이 평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결과를 보시면 53,543, 59,265, 59,526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죠. 가장 마지막에 강남구 39만 8,81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오름차순 정렬하면 되겠죠. ascending, ascending, false. 오름차순이 아니다. 그럼 내림차순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강남구가 제일 먼저 나오죠. 강남구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자, 이게 만원 단위예요.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2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럼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평균이 39억이라는 얘기예요, 평균이. 거, 거래 금액의 평균이 39억이나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앞에서 몇 개, 앞에서 7개만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거래 금액 평균의 상위 7개 지역이에요. 39억부터 14억까지입니다. 마포구가 14억이라고 나오네요. 14억. 이거를 저장할까요? 저장해 두고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두면 그래프 그리기 쉬우니까 서울 SEOUL 서울 탑 7으로 할게요. 변수 이름 뭐 다른 거 만들지 말고 서울 탑 7으로 하시고요. 네.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다시 막대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탑 7. 그 다음에 X는 여기서는 평균. 그리고 Y는 인덱스가 count T라고 되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plt.show. 여기서는 거래 금액의 평균입니다. 거래 금액의 평균.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평균이 높고요. 39억. 서초구, 영산구, 송파구는 비슷하네요. 20, 20억. 그 다음에 여기는 20억보다는 조금 작죠. 용산구나 송파구는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이. 엄청나죠. 마포구는 15억보다는 좀 작으니까 13억에서 14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강남 상구라고 부르잖아요. 강남 상구라고 부르는 곳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죠.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싼 동네들. 그리고 용산구가 들어가 있군요. 대통령 살고 있는 곳. 이사를 가시려나? 집무실은 이사를 하셨는데, 아직 관전은 아직 이사를 안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파트 가격이 그 높은지, 이런 것들, 낮은지,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이거랑 비교해서 하위 7개 지역 볼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죠. 서울 바텀 세븐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우리는 구별로 만들어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구별로 만들어둔 데이터 프레임을 sort values 그리고 어, 정렬하는 조건은 평균값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 그리고 끝에서 7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시면 돼요. 막대 그래프 플러스지. 막대 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바텀 7 그리고 X축을 평균 그리고 Y축을 카운티 이렇게 해서 plt.show 여기는 단위 자체가 달라졌어요. 단위 자체가 이게 만 원 단위,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그러니까 7억이에요, 7억. 구로구도 아파트 거래 평균은
7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도봉구도 5억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아무리 아파트가 싼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해도 평균 5억 이상은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그 아파트 전용 면적이나 전용 면적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거예요. 전용 면적에 따라서 그 당연히 큰 아파트는 가격이 비쌀 거고요. 작은 아파트는 가격이 좀 좀 낮겠고, 네, 그러겠지만 평균적으로는 5억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에서는 어느 구를 가더라도. 그래서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금천구, 동대문구 이런 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아파트 거래 금액이 에, 낮은 낮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떤 조건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뭐, 전용 면적의 크기나 이런 거를 주지 않고, 그냥 전체, 전체 사이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되셨습니까? 선점도 하나만 우리 그려볼게요. 서울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 서울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네, 데이터 프레임. 산점도로 그려볼 만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산점도는 X축, 그리고 Y축, 좌표로 점들을 찍는 거를 산점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점들을 찍는 거를. 그죠? 그럼 이 X축에 해당하는 좌표가 있을 거고요. X축에 해당하는 좌표가 있을 거고, Y축에 해당하는 좌표가 있겠죠. 어떤 변수들을, 어떤 변수들을 X축과 Y축에 갖다 놓고서 이렇게 점들을 찍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면적하고 거래 금액. 아까 제가 이 아파트 평균이 5억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전용 면적 크기는 고려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작으면 거래 금액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크면 거래 금액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살펴보기에 가장 적당한 거는 산정도잖아요. 산정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변수 있죠?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변수 있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산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산점도에서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거는 스캐터 플롯이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데이터 프레임. X축을 전용 면적으로 할게요. 전용 면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을 거래 금액으로 가져가 볼게요. 거래 금액. 이렇게 해서 일단 쇼를 해보죠. 네, 이렇게 나오죠. 야,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이런 내용이 맞죠? 전용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 금액도 커지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이런 거 알 수 있고 비슷한 전용 면적에서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비슷한 전용 면적에서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로 요 근방에 많이 몰려 있죠. 몰려 있죠. 비슷한 그래프 중에서 또 어떤 거 있나요? C번 모듈에 있는 것 중에서 레그 플롯? 레그 플롯이라고 하는 거 있죠.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BF, X축, 전용, 면적, Y축,
거래, 금액. 여기는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 PLT.show. 이렇게 선까지 그려주는 거잖아요. 선까지. 근데 위쪽하고 그 점들이 조금 음, 너무 구분이 안 되게끔 점들이 찍혀 있죠. 선하고 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파라미터로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파라미터 중에서 아마 스캐터 TWS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라인 TWS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캐터 키워드 아규먼트란 뜻이에요. 여기 딕셔너리로 주시면 되고요. 라인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뜻이고 여기도 딕셔너리로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 주시면 되는데 우선 알파 하나만 줘볼까요? 알파. 알파 값은 숫자로 주시면 되죠. 0.4. 네. 그래도 여기 점들이 많죠. 점의 크기가 사이즈였나? 확실하진 않은데 사이즈가 10? 사이즈가 아닌가 보네요. 크기가 커. 마커 크기 기억나세요? 그쵸. 네. 그때그때 문서를 보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S라고만 주면 되나? S라고만 주면 되는군요. S가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S라고만 주면 점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작아졌죠. 점의 크기가 작아졌죠. 그죠? 그래서 많이 뭉개져 보이긴, 여기는 점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투명도를 조금 덜 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인 컬러는 아마 컬러가 라인이지 않나, 라는 색깔이 있는데, 네,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회기 직선, 선형회기 직선을 같이 표현한, 선점도 그래프에다가 선형회기 직선을 같이 표현한 게 이게 스캐터, 레그 플롯입니다. 레그 플롯. 그리고 파라미터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엣지 컬러라고 하는 게 있네요. 화이트로 해볼게요. 화이트. 범위 크기를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투명도를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이랑 비슷하죠? 그죠? 음. 엣지 컬러는 그 점을 그릴 때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 점의 테두리에다가 색깔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점의 테두리에다가 흰색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점이 한 개만 있을 때는 테두리에 흰색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점들이 겹치게 되면, 점 두 개가 겹치게 되면 테두리에 흰색이 있게 되면 그 흰색 때문에 두 개의 점이 겹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하면 그 불투명도는 조금 더 진하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엣지 컬러를 주게 되면. 무별로
색깔을 넣을 수 있을까요? 슈? 구가 카운티라고 되어져 있지 않았나요? 색깔이 너무 많긴 하지만. 아, 레그 플러스는 또 슈가 없군요. 레그 플러스는 슈가 없대요. 레그 플러스는 슈가 없다라고 하고, 그럼 스캐터 플러드에다가 줘야 되겠군요. 스캐터 플러드에다가. 이 컬러가 맞나 모르겠네. 요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레그 플러스에 슈가 없었나? 여기에 슈를 줄 수 있었나? 네. 일단 요거 슈는 넘어가겠습니다. 슈는 스캐터 플러드에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는 레그 플러스는 이렇게만 넘어가고요. 레그 플러스는. 스캐터 플러드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슈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카운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가 엄청 많죠. 구가 엄청 많아가지고 색깔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쪽에 아파트 가격이 되게 높은 부분들을 보세요. 위쪽에 아파트 가격이 되게 높은 부분들을 보시면 색깔이 전부 다 초록 색깔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강남구. 그다음에 아래쪽에 그 좀 아파트 가격이 낮은 부분들을 보세요. 낮은 부분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긴 하지만 아까 우리 뭐 금천구라든가 뭐 이런 그 색깔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꾸 파라미터들을 저도 그 파라미터들을 안 쓰다 보면 잊어버려가지고 예, 자꾸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시각화를 하시면서 파라미터들을 자꾸 채워 넣어 가면서 그래프를 어떻게 더 바꿔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산점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레그 플러스로 선형외기 직선이 나오게끔 두 가지 산점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그럼 참고로 박스 플롯 하나만 더 그려 봐드릴게요. 박스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에서 할 거예요.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 X축을, X축을 카운티로, 그 다음에 Y축을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 아, 평균이 없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 거래 금액. 자, 이렇게 해서 plt.show 해서 보시면, 네. 여기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자, 요거는 그 피겨의 크기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plt.figure 하시고요. fig 사이즈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가로 길이를 굉장히 길게 만들어 주시면 가능할 거예요. 네, 요거는 뭘 그려본 거냐면 구별, 서울에서 서울 구별 아파트 거래 금액 박스 플러시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 금액의 그 분포를 본 거죠. 분포를 그 박스 플러스로 그려본 거예요. 박스 플러스.
강남구 보시면 중앙값 자체도 강남구는 중앙값 자체가 다른 구의 거의 뭐 최대값에 가까운 그런 중앙값을 가지고 있죠. 강남구 같은 경우에. 강남구라고 하더라도 비싼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강남구도 싼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는 아파트가 정말 극과 극이에요. 최소값과 최대값이 극과 극이에요. 어, 싼 아파트도 저렴한이라고 하긴 좀 그런 가격이 낮은 아파트도 있는가 하면 가격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도 있어요. 아까 우리 최대값이 압구정동에서 나왔었나요? 그죠? 그런 반면에, 어, 좀 그 범위가 좁은 그런 구들을 보면 구로구,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 편차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금천구도 비슷해요. 구로구랑 금천구가 아마 비슷한 지역에 있을 거예요. 금천구도 최대값 사이의 그 편차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그 편차가 굉장히 큰 구는 강남구가 큰 편이고요. 강남구가 큰 편이고, 용산도 조금 큰 편인 것 같고요. 영등포구도 좀 큰 편이네요. 영등포구, 송파구, 이런 데도, 동작구도 의외로 편차가 좀 큰 편이긴 하군요. 이런 그 아파트 가격의 분포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전용 면적은 고려하지 않은 서울 전체의 그 아파트 가격의 평균가, 뭐 매매 건수 이런 것들만 살펴봤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아마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전용 면적이 전용 면적이 레이텍스 문법 좀 알려드릴게요. 달러 표시 안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요거 M, M이라고 써야 되는데. 요렇게 달러 안에다가 꺽쇠 하시고 2라고 쓰시면은요, 위첨자 만들어줘요, 위첨자. 제곱미터라는 뜻이죠. 84제곱미터, 이렇게 만들어요. 84제곱미터. 아마 제가 문제로 이런 문제 드렸을 거예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00으로 드렸었나요?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하. 아, 미만으로 했었나요? 미만? 미만. 미만인 서울의 아파트. 거래. 금액. 아마 이런 문제도 드렸었죠. 이런 문제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직 결혼하신 분은 없으시죠? 저희 반에는. 전에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그랬었었는데, 아마 결혼하고 가족이 있고 뭐 그러면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근데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으실 텐데, 그, 소위 얘기하는 국민 평형이라고 부르는 그 아파트의 크기가 84제곱미터. 그러니까, 공공 분양, 민간 분양에서
공공분양이 정부에서 그 토지공사에서 하는 게 공공분양이죠. 그 공공분양에서 가장 많이 그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크기가 84제곱미터 정도의 크기이고요. 크기이고 그래서 보통 84제곱미터면 아파트에 방이 3개 정도? 방 3개는 그리고 요즘은 방이 3개여도 화장실은 2개가 기본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런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 개념으로 얘기하면 27평에서 29평 그 사이 30평 이하 30평 이하의 그런 아파트들 30평 이하의 그런 아파트들이고 처음으로 분양받을 때 가장 많이 분양을 받는 그런 아파트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거래 금액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아파트나 굉장히 작은 아파트들은 제외하고 실수요가 많은,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실수요가 많은 그런 아파트 크기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향이 있을까? 다른 경향이 있을까? 뭐 예를 들면 강남구가 정말 여기도 이런 크기에서 이런 전용 면적에서도 강남구가 제일 그 거래 금액이 비싸고 뭐 다른 구가 거래 금액이 낮은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문제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요. 이것도 그 불리한 인덱싱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라고 하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미 서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뒀어요. 그죠? 여기는 서울만 있잖아요. 서울만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여기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컬럼 하나만 가지고서 만들면 되겠죠. 서울이라고 또 조건을 또 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서울 데이터 프레임의 전용 면적만 가지고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그게 그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크기들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요, 제가 변수 이름을 미드 사이즈라고 할 거예요.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 DF.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을 거예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을 거고요. 어,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여기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이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84 이상으로 하게 되죠. 84 이상.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 전용 면적 컬럼의 값이 작다. 10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서울, 그 다음에 미드 사이즈 데이터 프레임은 더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SEOUL 미드 사이즈 서울 여기 오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SEOUL 1307개밖에 안 돼요. 음. 서울이면서 서울이면서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84 이상 100 미만은 2025년 4월에 1307개밖에 없어요. 1307개. 이걸 가지고서 비슷한 그런 그 분석들을 해보시면 되겠죠. 뭐 거래 금액의 평균도 계산해보고 거래 금액이 몇 건이 있는지도 분석을 해보고 그런 분석들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코드 이해되십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 얼마 미만이다. 두 가지 조건을 AND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AND로. 이거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쓰시면 안 되냐면 84보다 크거나 같다. 서울 데이터 프레임 뭐 전용 면적 그 다음에 작다 100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의미는 이런 의미지만 의미는 이런 의미가 맞지만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실 때에는 두 개의 조건을 따로따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뭐뭐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뭐뭐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절대로 여기서 괄호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 and를 사용하실 때는 왼쪽 조건, 오른쪽 조건, 괄호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없으면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네,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프레임을 줄여놨고요. 미드 사이즈 DF라고 하는 걸로 줄여놨고 이제 요거 가지고서 몇 가지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조금 점심 먹고 좀 노곤하신 것 같아서. 네.